밤에 자려는데 다리에 쥐가 나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며 며칠간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피곤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쥐가 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리 혈액순환 질환인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동맥으로부터 피의 순환을 다 끝나게 되면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혈액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역류를 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역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하지의 혈관들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리가 붓고 쉽게 피로하고 무거운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한 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 새 환자 수가 약 42% 정도 늘었는데요. 환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의 2.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혈관 질환으로 망가진 혈관으로 계속해서 역류하게 되며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하지정맥류의 범위가 확장되고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성분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임신을 통하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임신 시 복압이 상승하게 돼서 하지정맥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생활습관으로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든지, 그다음에 몸에 꼭 끼는 옷을 남성보다는 더 자주 입기 때문에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우리 혈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상대적으로 잘 발생할 것이고요. 남성분들은 또 긴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대수롭지 않게 정맥류를 생각해서 보고상으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어떠한 원인이든 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이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흡연 등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는데요. 또한 나이가 많아지면서 정맥의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 정맥벽이 약해져 정맥 내 판막 기능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맥류의 증상은 초기에는 모세혈관 확장 같은 거미상 혈관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크지만 사이즈가 1, 2mm 정도 되는 망상혈관 등의 형태로 주로 미용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증상은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행되고 병이 깊어지면 혈관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게 되면 전형적인 정맥류의 증상인 밤에 쥐가 잘 난다든지, 오후에 다리가 너무 무겁다든지, 다리가 붓고 이렇게 많이 붓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 심해지면 이제 피부가 가렵다든지 궤양이 발생한다든지 치료가 까다로워지고, 그다음에 심부정맥 혈전이라든지 목숨을 위협하는 폐동맥 혈전증, 이런 것도 가끔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맥 내 판막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혈액이 밑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과 함께 심장 쪽으로 일정하게 혈액을 안내하는데요. 이런 정맥 내 판막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혈액이 역류하고 소용돌이 치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 몸 모든 곳에는 정맥이 존재하고 정맥이 있는 곳은 정맥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돌출되지 않아도 치료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만약 본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쥐가 난다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쉽게 피로하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정맥에 역류가 심하게 있다면 뭐 수술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역류가 심하지 않게 있다면 스타킹을 찢는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주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과나 예후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려면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의심스러워 병원을 방문하면 보통 의료진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끝 감각으로 그리고 손끝 두드림 등의 방법으로 진찰해 대략적인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 이후 혈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정맥류가 발생한 위치와 근원 혈관, 혈류량과 방향에 따른 역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는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일단 대증요법으로 쉴 때라든지 주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쉬는 방법과 그다음에 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맥순환제 등을 보조적으로 복용하며 치료를 하면 되겠고요. 정맥류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내에 염증을 유발하여 폐선시키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고 그것보다 심한 경우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정맥 혈관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발거하는 방법이 있고 작은 수술창을 만들어서 정맥류를 부위에 따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광투시하에 정맥류를 쉐이버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는 에너지 소스를 이용해서 정맥을 폐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경화제를 주입하여 폐쇄시키는 베나실이라는 경화제를 주입하여 폐쇄시키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정맥류 수술에 부담을 느껴 치료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사타구니 부근과 하지정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절개하여 해당 정맥을 다리에서 뽑아내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술이었고 절개로 인한 흉터가 짙게 남아 더욱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맥 내 레이저 수술법이 개발된 후 이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를 조기에 하면 그만큼 치료가 간단하고 예후도 당연히 좋습니다. 통상 원인 혈관을 정확히 초음파로 진단해서 그 혈관을 제거하고 나머지 정맥류들을 제거를 잘 해주시면 예후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원인 혈관이 다른 부위에서 역류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또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치료 후에도 적절한 생활 습관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쪽도 다시 재발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걱정하시는 흉터는 수술 시 생기는 흉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하지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을 방해해 정맥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도 다리 혈관이 눌리면서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데요. 평상시 틈틈이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발목과 무릎 관절의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면 정맥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고요. 근데 너무 오래 걷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요가, 그다음에 필라테스,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한 자세를 오래 취하지 않고 20-30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휴식을 취할 때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핏줄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은 하지정맥류를 앓을 확률이 더 높나요? No, 아닙니다. 하지정맥류 질환 발생 시 피부가 얇아서 정맥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맥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Yes, 맞습니다. 변비나 배변 습관 등으로 장시간 힘을 쓴다든지 변기에 앉아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 하지에 있는 정맥 혈액이 상지로 올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정맥류 발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족욕이나 반신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이러한 족욕이나 반신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 정맥이 확장돼 정맥 혈류가 더 정체되고 이로 인해 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정맥류 질환은 초기에 진행하게 되면 이것은 낫기는 어렵고요. 계속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선제적으로 정맥류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맥순환제를 복용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의 불편감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